네, 어제 21대 국회를 이끌어갈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됐습니다.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에게 축하와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77석의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은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의석을 가졌지만 국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제 국민이 원하는 국회,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균형 감각과 포용력을 가지고 협치를 통한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악화되는 재정 건전성, 나랏빛 폭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의 3대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가정경제 무너지고 기업도 무너지고 이제 정부까지 빈자치를 벌이며 어려운 직전입니다. 어제 기재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 동향에 따르면 1월에서 3월까지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45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5조 3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적자폭이 모두 사상 최대치입니다. 박근혜 정부 이후에 세수 추가가 2017년에 14조였고 2018년에 25조 4천억, 세수 초과분만 40조가 넘습니다. 이 돈 허투루 다 쓰고 이제는 재정적자가 이렇게 사상 최대치로 갑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려움에 따라서 세수 부족 상태가 확대될 겁니다. 이러한 거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면서 가야지 자칫 잘못하면 가계, 기업, 정부까지도 쫄딱 망해가는 꼴을 우리 국민한테 보여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정수지 악화는 결국 나랏빛 증가로 이어져서 중앙정부 채무는 731조 6천억, 지난해 말과 비교해서 32조 6천억. 거의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600조였으니까 거의 한 이제 100조 가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2년 남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대로 가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 간접 자본, 디지털화 등 3대 분야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융복합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재정이 투입될지 걱정입니다. 다시 당부합니다마는 3년 동안 경제정책이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그걸 바로 세우고 틀을 바로 잡고 난 다음에 뉴딜 정책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경기 부양책이 될 수도 있다면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만 문재인 정부의 3년을 돌아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 같은 우려가 큽니다. 신사람을 키우려면 그에 걸맞는 제도를 갖추고 기존 규제를 과감히 제거해 줘야 되는데 모두 말뿐이었고 혁신성장을 외쳤지만 달라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환경과 안전을 명목으로 한 각종 규제, 친노조 일변도, 최저임금과 법인세율 인상 등 반기업적 조치만 이루어졌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주 52시간 근무 제조 기업들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작년에 소부장제도 일본하고 경쟁이 있을 때 최소한 일본은 이 소부장 제도 하에 있는 그러한 장비 산업의 R&D는 밤낮없이 일하니까 그거라도 풀어줘라. 그거라도 탄력적으로 해줘라. 그런데 그거 꽉 묶어놓고 소부장 제도를 통해서 일본을 이기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 시스템 전체가 이게 돌아가야 합니다. 노동개혁과 규제 혁신 없이는 세금만 퍼붓는 한국형 뉴딜은 경제 부흥이 아닌 정치 부흥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반복되고 실패했던 경기 부양책이 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실패한 경제정책과 각종 규제들이 전면 재국대화 우선 과제임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기다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태용